아쉬운 점 첫 번째, 1편과 2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현실 세상을 그대로 담아낸 것인데, 좋게 말하면 여러 체제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고, 나쁘게 말하면 좋아요, 구독. 자, 더 플랫폼은요, 스페인 영화고요. 2019년 더 플랫폼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2편은 10월 4일 날 넷플릭스로 공개됐어요. 어제 됐죠. 1편의 이전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플랫폼 2지만 프리퀄이다. 그래서 줄거리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줄거리, 1편 줄거리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스템을 좀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수직 자기관리센터예요. 이곳은 수직 자기관리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스스로 들어간 고랭이란 사람이 있어요. 고랭, 고테일이 아닙니다. 고랭입니다. 이 고랭은 이곳에서 버티면 학위를 준다고 약속을 받아요. 그래서 들어간 거야. 내가 여기에서 버티면은 학위를 준다는 거야. 오, 땡큐지 뭐. 처음에는 48층에서 시작을 합니다. 48층. 그러니까 이게 쭉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 48층에 자리 잡고 있어요, 고랭이. 하루에 한 번 음식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1층에서부터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는 시기야. 그래서 꼭대기층에서 먹고 남은 음식을 나눠 먹는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자기 층이 왔을 때 음식을 먹고 쟁여놓으면 안 돼. 쟁여놓을 수가 없어. 쟁여놓았을 경우에는 그 층의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춥거나 너무 뜨거워서 불타 죽을 수가 있거든요. 먹을 거를 쟁여놓으면 안 된다. 근데 문제는 위층에서 다 이렇게 먹어치우는 바람에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식량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한 1층부터 한 10층까지는 잘 먹겠죠. 또 10층부터 한 50층까지는 또 그렇게 잘 먹을 거야. 근데 그 밑에가 문제인 거지. 위에서 다 먹어치워버리니까 밑에는 아예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자, 고랭은 48층, 172층, 33층, 202층, 6층을 오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겪게 되고, 이 시스템에 경고하기 위해서 6층에 있었지만, 아주 고층에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음식을 배분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에 탑승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6층에서부터 딱 내려오면서 너네 먹지 마! 50층까지는 먹지 마! 너네 안 먹어도 살 수 있잖아. 밑에 사람들한테 줘야 돼. 그래서 밑에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를 선택을 하죠. 맨 아래층에 다다른 고랭은 한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맨 아래층이 333층이에요. 333층에 한 아이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아이를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실어 보내면서 메시지를 보내며 끝이 납니다. 그게 더 플랫폼 1편의 내용이에요. 자, 2편의 줄거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편은 1편과 똑같은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수직관리 시스템에서 음식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게 돼 있는 시스템 똑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수직자기관리센터에 들어온 사람들은 정체 모를 리더에 의해서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리더가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자기가 고른 음식만 먹어라. 이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지지파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들어오게 될 때 음식을 하나씩 말하게 돼 있는데, 자기가 고른 음식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여기 들어갈 때 저는 양념치킨이 먹고 싶어요. 그럼 양념치킨이 거기에 이제 배달돼서 오는 거야. 그러면은 그 지지파들은 그 양념통닭만 먹으라는 거지. 매일매일. 그러면은 다 각자가 얘기를 했을 테니까 1층부터 333층까지 다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평등하게 먹자. 이 지지파 사람들이 외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평등하게 먹자. 그런데 21층에서 남의 음식에 손을 댄 거야. 이 남의 음식에 손을 대는 사람들을 야만파라고 불러요. 지지파와 야만파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24층에 머무는 페렌푸안과 뚱보 사미아틴이라는 사람입니다. 한 명은 여자고, 주인공 여자, 그리고 뚱보 사미아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21층에서 남의 음식에 손을 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를 사실을 알게 된 거야. 23층, 자기 위층 사람들한테. 그래서 23층의 위층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신입인 주인공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지. 지지파 사람들이 19층, 20층에 있으니까 21층에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남의 음식을 먹은 사람을 처리를 해서 모두에게 음식을 배분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은 못 먹었지만 내일은 먹을 수 있을 거야. 우리의 지지파 사람들이 행동을 나설 거야.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걔네들을 때려서 죽이고 너희들을 평등하게 먹을 수 있게 만들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룰이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위층에서 21층 사람을 처리하지를 못해. 왜냐면 21층 사람이 싸움을 잘하거든. 그래가지고
처리를 못하고 결국 주인공들이 있는 24층에 와서야 싸움이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중간에 빼먹는 야만파들을 처리한 결과 175층까지 음식이 도착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 우리가 평등하게 먹을 수가 있구나. 중간에 야만파만 없으면은 우리들 평등하게 먹을 수 있구나라는 꿈과 희망을 가지게 돼요. 자, 한 달이 지나면은 층이 바뀝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서 24층에 있는 이 주인공들이 180층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180층 더 이상 음식이 내려오질 않는 거야. 야만파가 어떻게 한 건지 아니면 지지파들이 자기들 그 평등하게 먹질 않았던 건지 어쨌든 180층까지는 음식이 내려오질 않아요. 그래서 168, 169층에서 더 이상 연락이 안 오는 걸로 봐서는 야만파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연락망을 통해서 24층에 있던 한뚱보가 죽은 동지의 음식을 먹었다는 소문이 전달이 됩니다. 24층에 있었던 애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 뚱보 여기 있는 친구가 24층에서 죽은 자의 음식을 먹었다고?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바로 위층 사람들이 쟤네들이 한 거구나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미아틴 이 뚱보가 이 페렌푸안 이 주인공한테 피해를 줄까봐 스스로 목숨을 내놓습니다. 죽어버려요. 자, 또 한 달 뒤에 180층에 있던 이 주인공이 51층으로 올라갑니다. 어떤 신인 여자와 함께 하게 되는데 이 신인 여자가 고른 음식은 자두예요. 근데 자두를 먹질 않는 거야. 자두를 누군가가 먹은 흔적이 있는 거지. 자, 밑에 층에서 또 야만파가 발생을 해. 야만파가 이제 또 난동을 피우는 거지. 사미아틴이 죽었잖아. 뚱보 자기 친구가 죽었잖아. 뚱보가 죽은 이유가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야만파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내 친구가 죽은 거다 해가지고 야 우리가 처단하러 가자. 그래서 주인공하고 그 신임 여자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그들을 처단하려고 엘리베이터를 올라요. 그런데 사실은 그 같이 있던 신입이 아니었어. 왜냐면은 그 엘리베이터 탄 이유가 위에서 지도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지도자가 자신의 팔을 잘랐거든. 그 사람이 그 리더가 다인바비라는 인물인데 다인바비가 자신을 또 팔을 자를까봐 도망친 거였어.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 신입도 법을 어겼던 거지. 과거에. 그래서 이 여자는 재배치 때 도망갈 계획을 짜고서는 페렌푸안과 공유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도망갈 수 있어 라고 언지를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다인밥이라는 그 지도자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이었어. 그러다가 다인바비가 그 신임 여자와 주인공을 만나게 되고 이제 페렌푸안 이 주인공의 한쪽 팔을 자르게 됩니다. 룰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 그래서 그녀가 각성을 해서 나 지지파 이제 하기 싫어. 나 이제 야만파 할 거야 해가지고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야만파와 지지파가 싸우는 내용이 바로 더 플랫폼인데요. 과연 주인공은 지지파에게서 도망갈 수 있을 것인지, 과연 주인공의 탈출 계획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게 더 플랫폼 2 되겠습니다. 설명 길다. 좀 정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인공이 친구가 있었는데, 그 같이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죽어버렸어. 의심을 받아서 죽어버렸어. 지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심받아가지고 이 친구가 죽었어. 그래서 이 친구가 죽은 이유가 야만파들 때문이야! 라고 해서 그 야만파를 죽이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지지파의 리더가 사람들을 죽이고 다녔고 그래서 이 주인공이 야만파에 들어가서 지지파를 처단한다! 라는 내용이 바로 더 플랫폼입니다. 자, 작품 설명 좀 드릴게요. 감독은요, 갈데르 가스텔루 우르티아라는 감독입니다. 갈데르 가스텔루 우르티아라는 감독이에요. 더 플랫폼 1이 데뷔작이고요. 장편 데뷔작입니다. 원래는 광고 기획자예요. 광고 기획자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디어가 좀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주인공은 밀레나 스미트라는 배우인데 스페인 영화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전혀 알려진 영화들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좀 생소한 배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1편의 주인공들도 사이사이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편과의 연결점도 살짝씩 보여줘요. 자, 러닝타임은 100분인데요. 1시간 40분입니다. 자, 구성은 주인공의 지지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음식을 배분하는 지지파로서 행동을 하다가 다인바비, 이 지도자를 만나면서 1시간쯤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은 지지파로서 활동을 하고요. 남은 20분은 야만파로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분은 탈출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이 공간 안에서 탈출하는 과정. 자, 이 이야기는 한 4개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자, 첫 번째, 더 플랫폼이 하고 싶은 이야기 4가지. 첫 번째는 분배 시스템에 대한 저항입니다. 처음에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은 사람들이 각각 이곳에 도착하기 전 자신들이 먹고 싶은 것들을 말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장면으로 보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먹고 싶어 하는 것만 먹는다면 맨 마지막 층까지도 다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탐욕적인 야만파들이 하나둘 나오면서 음식을 자기 것만 먹자는 지지파들의 의견에 더욱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도 지지파를 선언하면서 규칙을 지키자라는 강박이 생겨요. 그러다가 룸메이트가 희생당하자 이 분배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저항하게 되는 이야기죠. 어찌 보면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를 시각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평등하게 살 수 있다. 평등하게 살지 않을 거면 너희에게 죽음만 따를 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얘기처럼 보여져요. 이 이야기가. 자, 두 번째. 탈출기입니다. 앞서 주인공이 야만파 쪽으로 지지를 바꿨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탈출을 위해서 지지를 옮겼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무래도 주인공이 탈출하기 위해선 인원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미스터리죠. 미스터리. 스포일러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리고요. 영화를 다 보고 나도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편에서 좀 미스터리한 것들이 좀 해소됐는데 일단 마지막에 나왔던 장면으로 봐서는 이 공간이 우주로 보여져요. 이 공간, 이 더 플랫폼의 공간이 우주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엘리베이터에 줄이 매달려 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막 그냥 네모난 게 그냥 위로 아래로 그냥 왔다 갔다 하죠. 아마도 우주여서 그게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람들이 떠다니면서 재배치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역시나 우주의 가능성이 많죠.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만 있는 공간과 맨 끝 지하에 대한 것도 설명하기에는 아주 매우 어렵죠. 은유적인 건지 사실인 건지 이거는 좀 헷갈릴 지경인데 이것에 따라서 해석이 좀 더 달라질 것 같아요. 더 플랫폼이 3편, 4편 더 나올 수 있다는 가정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 더 플랫폼 시리즈는 1편, 2편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 아이를 올려보낸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는 엘리베이터가 맨 밑으로 쭉 내려가고 그 안에 올라타면은 맨 밑에서 위로 빡 쏜단 말이에요. 근데 어른들은 안 타고 항상 아이를 올려보낸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왜 아이를 올려보냈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생길 것 같은데 더 플랫폼 1편, 2편 모두 각각 사상이나 체제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1편도 어떤 자기만의 체제를 보여주고 있고 2편도 아까 공산주의라고 했잖아요. 그런 체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양한 부의 배분을 통해서 보여준 이 체제를 통해서 장단점을 신랄하게 밝히고 개선하며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안 타고 아이들을 올려보내잖아요. 이 체제를 겪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더 플랫폼 시리즈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국 각 체제에서 살아남은 어른들의 유일한 희망, 우리의 미래 세대인 아이들을 생존하게 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그려보자. 뭐 그런 뜻이 아닐까? 뭐 이런 희망찬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닮은 영화를 말씀드리면 앞서서도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더 에이트 쇼가 생각이 납니다. 이게 음식의 분배가 많이 비슷하다는 의견이 나왔었어요. 더 에이트 쇼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 더 플랫폼 아니야? 저도 리뷰 때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다른 분들도 더 플랫폼을 보신 분들이 뺏긴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더 플랫폼과 더 에이트쇼는 차이가 좀 있죠. 음식에 관련된 거는 뭐 비슷했지만 쓰레기라는 것에 대한 또 이야기를 더 에이트쇼에서는 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닮은 영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큐브 시리즈라고 생각해요. 큐브.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큐브 정말 재밌습니다. 큐브도 원인 모를 장소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큐브를 돌아다니면서 막 살궁리를 하게 되는데 큐브도 나중에 보면 재배치가 돼요. 막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큐브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큐브는
수직, 수평,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반면에 더 플랫폼은 수직에 한정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직 구조를 가진 더 플랫폼은 부의 구조를 더 잘 보여주는데 큐브는 그런 것보다 미스터리, 탈출에 더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더 플랫폼 2.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1편보다는 아쉬운 영화였어요. 개인적으로는 1편은 좀 더 쉬웠고요. 2편은 좀 더 어려웠다. 앞서 제가 막 횡설수설하게 막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어려웠다. 아무래도 1편은 이제 세계관을 알려주고 주인공이 생존 본능에 더 가까운 이야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2편은 1편은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전제를 하고 좀 더 인물들의 감정선을 따라가야 되는 영화라서 어려웠어요. 아까 뭐 뚱보 얘기도 나오고 뭐 신임 여자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게 그려진단 말이야. 근데 이걸 다 얘기하기가 좀 애매모호해서 제 중간에 좀 흔들렸는데 어쨌든 그런 감정선을 따라가야 되는 영화라서 1편보다는 어려웠다. 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들의 표정을 가끔 모를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이 어느 부분에서 이 스페인 배우들의 표정이나 말투를 좀 갸우뚱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서 더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배우들의 표정이나 그런 것도 너무 미묘해가지고 살짝 어려웠다. 그런 부분들이 고생스러웠다. 자, 그래서 오늘 리뷰는 더 플랫폼이 1편보다 아쉬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쉬운 점 첫 번째, 동어 반복.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편과 2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현실 세상을 그대로 담아낸 것인데 좋게 말하면 여러 체제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고 나쁘게 말하면 동어 반복이죠. 마녀 1편이 고스란히 마녀 2편을 반복한 것처럼 1편과 매우 흡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체제만 바뀌었지 주인공의 탈출기라는 거는 거의 흡사해요. 막 위로 왔다 갔다 내려왔다 막 하는 것도 그렇고 음식을 막 안 나눠주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욕망을 막 보여주는 인간들의 모습들 뭐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거의 비슷합니다. 다행히 2편에서는 후반부에 이 다음 스텝으로 나가긴 하지만 여전히 미미하죠. 3편이 나와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또 1편에서는 예상 가능하지 않았는데요. 왜냐면 모르기 때문에 이제 세계관을 막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상 가능한 부분이 없어서 미스터리함이 좀 더 느껴졌었는데 2편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게 되면서 재미가 떨어져 버립니다. 1편에 동어 방법을 하고 있으니까 재미가 떨어지게 돼 있지. 시설 파악, 그 다음에 적응하고 인간들의 갈등이 벌어지고 전투하고 이제 아이를 올려보내고 이 과정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플롯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1편을 본 사람들은 2편을 예측을 다 할 겁니다. 자, 만약에 3편이 나왔는데도 또 체제만 바뀌고 내용은 똑같다. 큐브 시리즈의 수순을 밟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제는 더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녀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1편, 2편, 그리고 또 이번 폭군까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이젠 진전할 때가 됐거든요. 이 시리즈는 마녀 시리즈의 전차를 밟지 말자고요. 좀 한 걸음 나갑시다. 어떻게 되는지. 자, 두 번째, 어려워요. 제 감상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가장 어렵게 만든 건 편집과 연출이었습니다. 뭐가 그리 급했는지 의도된 편집에서 뚝뚝 끊기는 장면이 센스로 다가왔다기보다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느낌으로 다가와요. 제대로 편집을 한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 그러다 보니까 이어지지가 않는 거지, 이야기가. 또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연출이 뭉개진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잘 풀어가지고 그걸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뭉개진 상태에서 그냥 쓱 넘어가 버려. 특히 그렇게 느껴졌던 부분이 사미아틴이 자살하는 장면이 있는데 왜 갑자기 저런 자살을 선택했지? 사실 이해가 잘 안 갔거든요. 다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사미아틴 이 뚱보가 24층에 있었어요. 24층 잘 외워두세요. 지지파 청년이 말하기를 죽은 사람들의 음식을 변기에 버리라고 했어요. 죽은 사람들의 음식은 남은 거니까 먹으면 안 돼? 라고 했는데 그거 다 버려야 된다. 왜냐면은 죽은 사람들의 음식을 취득하는 건 더 많은 이득을 챙기는 거니까 평등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거는 안 될 부정이야. 그래서 다 버려버려. 라고 지지파들이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180층으로 이제 사미아틴이 내려갔는데
위층에서 소문을 알려주는 거죠. 24층에 있던 뚱보 녀석이 죽은 사람들의 음식을 먹었대. 이게 소문식이 이제 들려오는 거야. 24층에 있던 애가 누구야? 자기 자신인 거 아니야? 사미아틴인 거 아니야? 그러면서 당신들을 몇 층에 사냐고 이제 주인공한테 묻는데 24층이라고 대답을 안 하고 48층이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야. 왜냐면은 24층의 뚱보가 사미아틴이기 때문이죠. 의심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장면인 건데, 자, 그렇다면은 이 사미아틴이 24층에 있을 때 남의 음식을 가로채는 장면을 보여줬거나 아니면 이 영화 안에서 내가 못 찾았지만 보여주었더라도 어떤 음식인지 제대로 시청자한테 인식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장면이 없었어요. 다시 돌려봤는데 없었어. 남의 음식, 죽은 사람들의 음식을 취득하는 과정이 없었다고. 근데 그런 소문이 났어. 그러면은 이게 진짜 소문인 건지 아니면 진짜 먹은 건지 그런 게 연출로 드러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이 없었다고. 그래서 되게 뭉뚱그리고 넘어가거든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신임 여자가 들어와요. 주인공은 어떤 음식을 골랐냐고 이제 신임 여자한테 물어봅니다. 그 여자는 자두라고 답을 하죠. 자, 그래서 음식이 내려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신임 여자는 자두를 보고도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인공은 안 먹으니까 자두가 없나 보다 생각이 들어서 내일은 먹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를 해주게 되죠. 근데 이때 자두가 어땠냐면은 그릇에 여러 개가 담겨 있고 어떤 건 까져 있고 어떤 건 멀쩡하고 어떤 건 누가 씹은 듯한 자두가 있었어. 근데 하지만 다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이 장면은 누가 자두를 먹었다는 걸 표현하는 건가? 아니면 자신의 자두가 없다고 연기를 한 건가? 일부러? 아니면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자두를 일부러 먹지 않은 건가? 이런 장면이 고스란히 나와줘야 되는데 뭔가 딱 떨어지는 연출이 없어.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저도 아까 줄거리 때 이거를 소개해야 돼 말아야 돼 계속 중간에 자꾸 생각이 드는 거지. 이거를 설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너무 복잡한 거야. 이걸 딱 떨어지게 설명을 안 하니까. 매사가 이런 식이야. 2에서 특히나 더 그래요. 1편에서는 그래도 명확하게 연출을 해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2에서는 연출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확실히 보여줘야 되는 장면에서 안 보여주다 보니까 뜬금없다는 인상을 자꾸 하게 되고요. 난잡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품이 좀 난잡해.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편집을 뚝뚝 끊기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난잡해. 그래서 사실 줄거리를 간추리기에 되게 애매했어요. 그래서 어려웠다. 자, 세 번째. 상징적. 자, 이런 영화의 특징은 은유와 비유를 섞으면서 상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 조커가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 영화마저도 상징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뜬구름 잡는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특히 아이들이 비슷한 공간에 모여 있고 미끄럼틀을 타기 위해서 막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정상을 향해 기어코 올라가는 아이들의 장면. 아이들 중 한 명을 골라서 이 더 플랫폼 안에 넣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장면들은 아마도 영화 시점과 같은 시점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상징만 가지는 연출이 아니라 차차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편에서 밝혀지지도 않을 장면이 수차례 나오다 보니까 떡밥만 잔뜩 뿌리고 도망치는 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마녀 때도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마녀도 계속 떡밥만 던지고 계속 의미 없는 컷들이 계속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떡밥을 회수할 것도 아니고 계속 떡밥만 날리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지. 이 영화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밝혀지지도 않을 장면을 계속 상징적으로 계속 넣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도망쳐버리죠. 3편은 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면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고 힌트 정도는 줬어야 되는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스테리하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막 그냥 집어넣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 애들은 나오지? 애들은 왜 미끄럼틀을 위에 오르려고 하지? 왜 미끄럼틀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1등 한 친구한테는 뭘 하려고 하는 거지? 너무 상징적이야. 너무 해석한 사람에 따라 너무 다른 느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 아이들이 경쟁 사회에 돌입하게 됐고 그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만 이 더 플랫폼에 올라갈 수 있고 또 이 아이는 이 어른들 사이에서 이 체제 안에서 살아남는 실험 결과다? 뭐 이런 걸 뭐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싶지 않다는 이거야. 근데 그런 걸 계속 보여준다. 그래서
더 플랫폼 2는 어려운 이유가 너무 난잡해서 설명하기도 너무 껄끄러운 그런 영화라서 차라리 심플한 더 플랫폼 1편이 훨씬 더 보기 좋았어요. 큐브도 그렇고 이런 룰 게임 뭐 탈출하는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계속 설명을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는 난잡해졌고 뻔해지고 있고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 플랫폼 2를 사실 많이들 보실 줄 알고 골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들 안 보실 것 같아요. 1편을 많이 보셨어도 2편까지는 안 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